그 2023년 트리플 AI에서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예측하는 데 장기적인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예측하는 데 있어가지고 트랜스포머가 이제 효과적인지 아니면은 좀 비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좀 검증 실험을 한 논문입니다. 몇 년도였나요? 23년도 논문입니다. 트리플 AI 23년도. 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서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예측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태스크는 이제 과거 시계열 정보를 기반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잘 추출해가지고 이제 장기적인 다음과 주황색과 같은 이제 시계열 정보를 예측을 수행하는 것을 이제 롱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서 LTSF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장기 시계열 예측에 써가지고 이제 주요한 값에 어텐션을 주면서 예측을 수행하는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이 이제 기존에는 좋은 성능에 도달해서 호타 모델들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델들이. 그런데 이제 저자들은 트랜스포머에 사용되는 셀프 어텐션이 이제 의미적 정속성을 추출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이제 시간의 순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 일단 먼저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계가 존재한다고 하였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에서는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과 아니면 추가적인 템포럴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이제 인베딩을 정보들을 전달하는데, 이렇게 전달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 정보에 대한 손실이 이제 100% 방지할 수 없다고 하고, 또 추가적으로 셀프 파티션을 적용하면서 이제 정보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NLP나 아니면 이미지 도메인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각 패치나 아니면 토큰 정보들이 좀 유의미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크지 않지만, 시계열 정보는 단순히 이제 수치 정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정보를 읽는 것에 대해서 좀 손실이 크다고 봐가지고 봤고, 또 이거 되는 거 맞아요? 네. 네. 그리고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이 우수하다고 주장했던 논문들이 이제 예전 그 기본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IMS라 해서 이제 Iterated Multi-Step을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예측을 수행해가지고 장기 예측을 수행하는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좀 성능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트랜스포머들은 이제 DMS라 해서 이제 한 번에 그냥 장기 데이터를 예측하는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오류가 누적되면서 성능이 저하되는 걸 방지했기 때문에 성능이 향상됐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저자들은 관점을 보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시간적인 정보가 손실되는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이 장기 시계열 예측에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시계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 이제 x가 이제 시점 1부터 이제 시점 L까지가 있다고 하고 주어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예측하려는 정보가 이제 시점이 L부터 L 플러스 1부터 이제 T까지 있다고 하면은 입력되는 데이터를 X로 하고 이제 예측을 통해서 추출된 데이터를 X바로 해가지고 저 X바를 잘 추출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트랜스포머 LTSF 솔루션 아키텍처들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먼저 타임 시리즈를 디컴포지션 해가지고 시계열 데이터에서 좀 더 유의미한 정보를 잘 추출하는 것을 1차적으로 진행한 다음에 인퍼 임베딩 스트래티지에서 이제 시계열 정보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트랜스포머에 추가적인 임베딩 정보들을 전달해가지고 하는 전략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셀프 어텐션에 적용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최종 셀프 어텐션들이 작용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작용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코더를 통해서 예측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 시리즈 디컴포지션은 이제 시계열 예측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평균이 0으로 데이터들이 이제 0이 되도록 정비화를 수행하는데, 로 데이터로부터 이제 예측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시계열 정보에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포머레이션은 이제 계절성 및 추세 정보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제 어버레이지 풀링 레이어를 사용해가지고 추세 정보를 추출하고, 얼마큼 이제 증가하는 추세인지 또 감소하는 추세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추출하고, 또 계절 정보는 원본 데이터에서 추세 정보를 마이너스하는 방식으로 추출해가지고 이제 디컴포지션을 수행하고, 추가적으로 FED 포머는 이제 다양한 코널 사이즈로부터 추출된 이제 무빙 어버레이지 코널을 사용해가지고 추세에 관련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추출해서 이제 추출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퍼 임베딩 전략에서는 이제
기존 트랜스포머 방식이 이제 시계열 정보의 순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 순서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추가로 추출하고 제공하는 과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먼저 글로벌 템포럴 인포메이션으로서 이제 하이라키컬한 정보인 이제 월별 정보, 그 주별 몇 주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제 데이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줄 수 있고, 또 어거너틱한 정보로서 이제 이게 휴일인지나 아니면은 뭐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글로벌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추가로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포지셔널 인코딩을 수행해가지고 시계열적 시간 순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임베딩을 추가로 합니다. 또 이제 셀프 어텐션을 이제 셀프 어텐션 전략도 이제 여기 사용되는데, 각 요소들의 이제 각 시계열 요소들의 의미적 종속성을 추출하기 위해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하는데, 이제 기존에서는 그 시계열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은 좀 논문에서 다루지 않고 일단 다양한 전략들이 사용됐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로그 트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 스파시 마스크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어텐션에 마스킹을 적용해가지고 뭐 연산 복잡도를 줄였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피라보머, 이거는 이제 피라미드, 그 어텐션에서 피라미드적인 정보들만 추출해가지고 어텐션 정보를 추출하고, 또 아니면 이제 어토포머에서는 어토 콜레이션 메커니즘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연산량을 줄이는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이제 장기 시계열을 해결하기 위한 아키텍처들의 이제 공통적인 아키텍처들은 이제 셀프 어텐션을 이제 의미적인 상관관계만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 이제 초점을 두고 순서에 무관하게 정보를 추출한다라는 점이 한계로 보았고, 또 시계열 로우 데이터의 경우 이제 시점 사이의 상관관계보다 연속적인 시간적인 정보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셀프 어텐션을 적용하면은 연속적인 수치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오히려 손실될 것이다, 이렇게 저자들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대조적인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매우 단순한 베이스라인 모델을 구현했는데, 단순히 그냥 보시다시피 이제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 같이 적용해가지고 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미래를 예측하도록 하는 저런 베이스라인 모델을 구현해가지고 LSTF 리니어라는 이제 모델을 구현했고, 또 추가적으로 수출된 시계열 정보를 추가로 활용하면 또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과 같이 이제 D 리니어랑 N 리니어라는 이제 추가적인 모델도 구현해가지고 기존 트랜스포머와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LSTI 리니어 방식이 N 리니어랑 뭐가 달라요? 일단 이렇게 설명했는데, D 리니어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D가 이제 디컴포지션 해가지고 시계열에서 분해된 정보들을 추가로 추출한 다음에 트렌드와 시전의 관계가 아까 전에 S에서 X 트렌드를 빼면은 이제 X 시즌이 나오는 방식으로 기존 논문에서 설명돼 있어가지고 이걸 각자 예측을 한 다음에 더하는 방식을 해가지고 예측을 수행한다. 이게 D 리니어 방식이고, 이제 N 리니어 방식은 이제 트렌드가 이제 봄에서 추출된 시계열적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여름에 정보를 추출할 때 이제 상승되는 추세가 있을 수도 있고 감소되는 추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추세에 대해서 얘가 영위 평균이 되도록 정교화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로는 테스트 데이터를 잘 예측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아가지고 이제 노멀리제이션 방식으로서 시계열 데이터의 가장 마지막 시점에 있는 데이터로 전체 시계열 데이터를 마이너스한 다음에 리니어 모델을 통해서 정보를 추출하고 다시 이제 마지막에 더하는 방식으로 예측을 수행하는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특정 시점에서 이제 추세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테스트 데이터에 맞춰가지고 잘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베이스라인을 N 리니어로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데이터셋 LSTF 리니어 이제 LSTF 리니어는 그냥 단순히 이 그림 형태처럼 과거 시계열 데이터로 그냥 하나씩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방식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리니어 리그레션만 적용한 거예요. 네, 리니어 리그레션만 적용했습니다. 네, 그거를 왜 뭐 굳이 이게 트랜스포머에서 추출하려고 했던 정보들이 선형 모델에서도
똑같이 추출할 수 있다라고 저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어펜션 과정이 필요 없어가지고 이게 네, 기존에 이제 N 리니어나 D 리니어가 사실은 뭐 복잡한 트랜스포머 같은 구조 쓸 필요 없이 네, 리니어 모델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나와가지고 꽤 의미가 있었던 연구 결과들인데 저 논문들을 대상으로 그 실험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왜뭐 STF 리니어라는 거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베이스라인 하나가 밀린 거예요. 가장 심플한 베이스라인으로서 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세 개에 대해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지원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니, 저 세 개랑 트랜스포머와의 성능 비교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를 적용할 때도 저 각각이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각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트랜스포머를 적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기존 리니어 계열에는 세 가지 네, 무료다 이렇게 네, 리니어 계열에서 그냥 이렇게 세 가지를 구현했고 이제 이거랑 형태가 뭐 N 리니어나 D 리니어보다 좋아질 리는 별로 없어.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더 좋게 나와가지고 저게 네, STF 리니어 네, 그 기존 트랜스포머보다 더 좋은 성능이 나와가지고 트랜스포머보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실험 가장 베이스라인으로서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형하는 방식으로 비리니어와 N리니어를 추가로 보여. 그렇게만 해도 트랜스포머보다 좋고요. 저도 좀 신기하긴 했는데 일단 뭐한 거죠? 그러게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장기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특히 좀 효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데이터셋으로서는 이제 9개의 실제 시계열 데이터셋을 다량의 시계열 데이터셋을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도메인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이제 테이블에서 정리된 형식으로 시계열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컴페어 방식으로는 이제 최근에 제안된 소파 트랜스포머 기반 예측 모델 5개를 활용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과의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일단 리니어 단순한 이제 리니어가 이제 LSTF 리니어인데 저것도 그 트랜스포머보다 다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안을 LSTF 리니어 모델이 LSTF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베이스라인 되는 모델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인다고 저자는 말했고, 그다음에 입력되는 시결의 데이터가 길어질수록 이제 더 추출된 정보가 많아가지고 트랜스포머의 성능이 더 향상돼야 되는데 오히려 트랜스포머는 향상되거나 떨어지는 이제 양측으로 보였지만 그 리니어는 향상되는 모습만 보여가지고 트랜스포머는 이제 특정 시점에 노이즈가 발생되면은 거기에 좀 갇혀가지고 예측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좀 봤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특히 이제 환율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추가를 진행했을 때 트랜스포머 기반 방식들이 성능이 매우 안 좋게 나왔는데 이는 이제 트랜스포머가 잘못된 추세로 학습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이제 환율 데이터에 대한 결과인데 저 주황색이 그 제안하는 리니어 방식이고 다른 색깔들이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 방식들인데 저 모델들은 추세들을 잘 학습하지 못해가지고 예측이 떨어졌고 이제 제안하는 방식은 성능이 잘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환율이 환율이 특별히 그렇다는 거는 그게 어떤 롱텀 네, 환율이 좀 주기적인 성분보다 추세적인 정보에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분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환율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했을 때 트랜스포머가 잘 학습하지 못했을 때 노이즈가 좀 같이 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저자들은 그 트랜스포머가 왜 성능이 안 좋은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분석들을 수행했는데 먼저 이게 롱텀한 정보를 예측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학습을 수행했을 때 클로즈가 그 예측하려는 시점 이전의 정보이고 펄 정보가 예측하려고 했던 그 클로즈 정보 뒤에 있는 정보인데 그 뒤에 있는 펄한 정보로도 예측을 수행했을 때 클로즈하고 거의 성능이 비슷하게 물론 좀 약간 떨어졌지만 클로즈와 비슷하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보아가지고 예, 시길 예측이 있어가지고 매우 많은 파라미터로 학습하는 것이 굳이 유효하지 않고 적은 파라미터로도 저렇게 예측에 필요한 정보들 잘 추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테이블에서 이제 셀프 어텐션 방식이 이제 LTSF의 유효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 계열의 이제 실험을 진행했는데 인포머라는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에 대해서 어텐션을 제거했 어텐션 리니어와 이제 인베디드 밑에 있는 부분들을 다 리니어로 만든 인베디드 플러스 리니어 그리고 리니어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리니어로 갈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트랜스포머 방식보다 리니어가 더 그 장기적인 시계열 예측에 있어서 정보를 잘 추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장기가 어떤 그 얼마나 장기 그런 기준이에요. 네. 어, 이게 지금 네. 롱텀 컴퓨팅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쇼텀은 이렇지 않기 때문에 네, 쇼텀에서는 또 뒤에서 반대되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트랜스포머 잘 예측해요.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그런 얘기 안 나왔는데 다른 실험 결과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롱텀의 기준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어디야? 아, 336개의 스텝이라고. 예측하려는 게 336개. 예, 미래 스텝이고, 미래 네, 미래 336개. 336. 왜 굳이 336? 그래서 모든 도메인에 대해서 좀 그런 식으로 좀 정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실험에서 그렇게 세팅을 한 건가요? 네, 뭐 특정한 주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LSTF 트랜스포머 이틀 위해서 그런 거 시간 단위. 이제 기존 이제 트랜스포머 방식이 이제 템포랄한 그 시간 순서에 대한 정보를 잘 추출해가지고 성능 향상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셔플이 그냥 랜덤으로 입력된 데이터의 시계열적 정보를 랜덤화 셔플을 한 거고 이제 하프가 이제 절반 나눠가지고 절반을 이렇게 돌려놓은 방식으로 이제 셔플을 시킨 건데 리니어 방식은 여전히 성능이 더 좋게 나오긴 한데 셔플이나 하프 EX로 갔을 때는 이제 성능이 좀 저하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게 시간 순서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았는데 FED 포머나 아니면 이제 다른 트랜스포머 방식들은 그 줄어드는 폭이 얘네 이제 27, 81호인데 다른 것들은 좀 덜하다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다른 트랜스포머 기반 방식들은 시계열의 시간 순서 정보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예측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트랜스포머 방식이 좀 유효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또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인베딩 전략 방식들이 이제 얼마큼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오퍼레이션 스터디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포지션의 인코딩을 제거했을 때는 뭐 어떤 게 성능이 떨어지고 이런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리니어와 이제 비교는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코딩이 떨어지는 거. 포지셔널 인코딩을 다음에 안 해도 성능이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낮게 나오기도 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크게 큰 걸 딱히 보지 못했는데 그냥 오블레이션 스터디를 설명하는 방식이 테이블에 대해서 그냥 인베딩 레이어에서 템포럴한 정보를 제거했을 때는 좀 더 영향 많이 받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뭐 이제 또 이게 왜 성능이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왜 이제 트랜스포머 방식이 리니어에 비해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게 데이터셋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오리지널가 있고 이제 쇼트는 이제 원래 데이터에서 이제 일부만 추출해가지고 저 일부 데이터로 가지고 예측을 하도록 학습을 한 건데
또 쇼트로 했을 때 더 성능이 트랜스포머 쪽도 향상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 데이터의 그 크기는 이제 딱히 영향을 주지 않는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또 기존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들이 이제 성능과 동시에 이제 연산의 복잡도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가지고 기존에는 비고 n제곱 정도의 연산 복잡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m까지의 그 시간 연산 복잡도로 줄이려고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 기기에서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는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트랜스포머에서 연산을 줄이려고 하는 시도가 크게 유효했는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논문에서 하고 크게 유효하지 않았고 트랜스포머에서 연산량을 줄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MH가 뭐에 어, 나가는 아니면 필요가 있어서 저는 잘 다른 건 봐가지고 나중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트랜스포머 방식들은 이제 연산량을 줄이려고 좀 시도를 많이 했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제 연구는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시계열 예측 소탈 모델들이 이제 시계열 데이터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정보를 잘 추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하였고 그다음에 기존 리니어 모델의 성능이 저하된 이유가 IMS 방식의 누적 오류 때문에 발생했으며 GMS를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걸 보였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제 기존 방식들은 한계가 있으며 리니어 기반의 베이스라인을 이제 제안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어펜딕스로서 이제 이게 리니어 모델이다 보니까 그 해석도 가능한데 이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주기적인 정보나 추세적인 정보 어떤 게 더 큰 영향을 주었는지 아니면 주기적인 정보도 그 몇 시간 몇 이전 스텝에 대한 정보가 크게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걸 분석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그 디리니어에서 아까 전에 모델 구조를 설명할 때 그 트렌드와 시즌을 따로 나눠가지고 리니어로 돌리기 때문에 여기서 가중치들을 각자 구해가지고 트렌드가 예측에 더 영향을 많이 주었는지 시즈널리티가 더 영향을 많이 주었는지 이걸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그거 말고도 이 N 리니어에서도 이제 노멀리제이션에서 그 이전 스텝에 대해서 어떤 게 더 큰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걸 통해서 분석이 가능해가지고 간단하게 여기서는 이제 환율 데이터에서는 추세와 그 시즈널리티를 비교했을 때 추세 정보가 더 중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 있고 교통 데이터에서는 이제 하루적인 주기와 일주일적인 주기가 그 예측에 있어가지고 가중치가 많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 정보들이 유효하게 필요하다 이걸 좀 해석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 논문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나온 거다 보니까 허긴 페이스 측에서도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가지고 트랜스포머도 유효하지만 트랜스포머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실험을 다시 보니까 이 실험은 그 단기 데이터가 아니라 비교적 단기 데이터가 아니라 24개의 스텝만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수행한 결과이더라고 결과가 그래가지고 단기 데이터가 아니라는 점에서 좀 이렇게 어토포머가 더 좋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모델 이러한 성능 결과에 대해서는 또 그 페이퍼 윗 코드 쪽에 있는 이제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 쪽 벤치마크를 보면은 이제 N 리니어가 좀 많이 현재 지금 소타 모델로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N 리니어가 좀 그래도 이것만 보고 떨어진다 이렇게 또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러한 논문을 읽었던 이유가 최근에 그 전력 사용량 예측 경진대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측 모델 중에서 그냥 가장 좋은 거 한번 돌려보고 싶어가지고 쓰는데 이게 보니까 각 건물 데이터들에 대해서 사용량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 데이터들에 대해서 특징들을 잘 추출한 다음에 이거에 멀텍을 어떻게 잘 적용해가지고 각 단계들이 추출된 값을 기반으로 프레디션을 수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근데 이건 이제 엔리니어에 대한 결과는 아니고
컨볼루전에서 이제 시계열 정보를 잘 추출하는 애를 기반으로 이제 예측을 수행했을 때의 결과인데 여기서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건물들 사이의 관계들을 기반으로 예측을 수행했을 때가 더 성능이 좋게 나왔다는 점에서 이 시계열적인 정보, 시계열 데이터에서 여전히 이제 어텐션이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니고 이제 공간적인 정보에 대한 경우에서는 이제 어텐션을 적용해가지고 관계를 얻고 그 다음에 정보 예측을 수행하는 것도 유효하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